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 102번째 확진자는 스페인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주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해외 역유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 해외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102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20대입니다. 23살 A씨가 스페인 여행을 떠난 건 1월 2일. 2달이 넘게 스페인에 머물다 귀국했는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이 나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월 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하여 아부다비를 경유하고 3월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여 김해공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24살 B씨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환자는 입국한 뒤 5일이 지나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입국한 지 일주일이 경과한 11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택인 해운대구와 북구를 오가며 음식점과 백화점, 서점, 커피숍 등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유럽에서 스페인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 환자가 많고 이미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모두 특별 검역을 하게 될 겁니다. 한편 부산시는 71번째 환자가 콜라텍을 빈번히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달 부전동 무지개 콜라텍 방문객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확진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감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럼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외환 위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산되는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제조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들의 숨통을 쬐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요 제조업체 3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9%는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급감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좀 자금난과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당시를 비교해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업체의 60.5%가 IMF 금융 위기와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29.8%는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IMF 당시보다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의 제조업체는 물론 물류를 비롯한 지역 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류는 이 사람의 어떤 기능으로 치면 동맥과 같은데 동맥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떤 초유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분기 매출의 감소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67.3%가 10에서 30%, 15.4%는 30% 이상, 17.3%는 10% 미만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 매출 감소가 가장 많았고 방역 물품 부족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재 조달 어려움, 수출 감소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는 6월 시운전이 예정됐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10m가량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약 지반 아래 구조물 안으로 물이 새어들어온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미 완성된 지하철로도 일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마치 포탄을 맞은 듯 땅이 깊게 패였습니다. 폭 20m, 깊이 10m의 구멍 속으로 7톤짜리 공사용 장비 역시 힘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대형 땅 꺼짐이 일어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쯤. 부전 마산 복선전철 지하 터널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피난로를 짓던 중 지하수와 강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를 하려고 그라우팅 작업을 하면서 지하수가 유입돼갖고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흙막이를 하는 겁니다. 흙막이 대용으로 차수벽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복선전철은 낙동강 아래 31m 깊이에 뚫은 터널을 통과합니다. 공사 구간 중 연약 지반은 모두 5곳으로 사고가 난 곳 역시 공사 전 연약 지반으로 조사됐던 곳입니다. 실제 땅 꺼짐이 일어난 땅은 퇴적층으로 바로 옆에는 강과 습지가 분포해 있어 땅 꺼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침하된 지반으로 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현재는 마치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고 지점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작업자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땅이 깊게 꺼지기 전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으로 오토 캠핑장과 산책로가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전부터 땅 꺼짐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 저쪽 가니까 여기 약간 꺼져가 있더라고. 근데 맨날 지나다니는데 이 꺼져 있기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감리단의 기초조사에선 지하에 이미 완성된 개통 직전의 터널에까지 일부 강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려가 봤는데 별로 그렇게 수위 변동이 없습니다. 양수기 정도 퍼낼 정도입니다. 물이 들어오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복선전철 공정률은 96% 이상. 오는 6월 시운전을 거쳐 내년 초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감리단은 사고 원인과 안전 점검을 위해 당분간 개통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지난 2일 해운대 그랜드 호텔 전격 매각에 대해 노조가 이는 합의 없는 밀실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천억 원의 부지를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아직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호텔로 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23년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 그랜드 호텔. 지난해 12월 31일 경영 악화로 폐업한 뒤 2개월 만에 서울의 대형 부동산 투자 회사 MDM에 전격 매각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2,400억 원, 취득세만 110억 원에 달합니다. 호텔이 폐업하면서 이렇게 문은 굳게 닫혔는데요. 노조는 저 호텔 건물 지하 3층 노조 사무실을 점유하고 석 달가량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각 소식까지 이어지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흑자가 63억 원에 달하는데도 폐업을 강행해 시세 차익으로 1,500억 원가량을 남긴 데다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어떤 논의도 없이 밀실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폐업과 밀실 매각은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원천무효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호텔이나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는 건 가능하지만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90m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등 각종 규제가 많은데 만약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그랜드 호텔을 사들인 MDM 측은 투자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호텔 개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는 MDM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플랜을 잡은 게 없어요. 그쪽 사업 관련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입지 같은 거 봐서 매입하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컨셉 잡히지 않았고. 노조는 호텔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그랜드 호텔 매각을 둘러싸고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 3,29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분야에 1,537억 원,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지원에 539억 원,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민보호에 66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모인 24억 원 상당을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90곳에 방역 소독기를 전달했고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원에 방호복 2,000벌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온누리 상품권 1억 9,700만 원 상당을 건넸습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본 상가에는 격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추가 돌봄이나 마스크 제작 지원 등 배분 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부산에서도 열흘 사이 수입된 마스크가 100만 장이 넘었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스크 수입 신속 통관 지원팀을 거친 마스크 수입은 3건에 100만 2,200장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00만 장은 남구청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려고 중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부산세관을 비롯한 전국 34개 세관의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표적 창업투자 경진대회인 2020 비스타트업 챌린지가 올해 2회째를 맞아 대폭 확대된 규모로 마련됩니다. BNK 부산은행과 부산 MBC,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5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이 참여해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을 겨루게 됩니다.